안녕하세요. 아들딸 방문요양입니다. 방문요양 태그 종합 세 번째 급여 제공 기록지 이렇게 작성하세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핸드폰 태그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이 핸드폰 태그는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핸드폰 전산으로 변경해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자연스럽게 핸드폰 태그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 요양 제공 급여 기록지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한테 제공한 서비스 일정이나 시간 및 상세한 서비스 내용 등을 기록한 것이고요. 또 그러한 내용을 수급자나 보호자의 서명을 받은 서류고요. 이것이 센터에서는 공단의 급여 수가를 청구하는 기본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은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계산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서류예요. 아주 옛날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기본으로 작성해서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태그를 기본으로 다 찍으시고요. 혹시 태그를 못 찍거나 또는 장시간, 휴일 근무 시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 용도로만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양식이 어떻게 됐나 알아보면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은 다 많이 보신 거고 처음 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이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라 그래서 이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별지의 서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갖다가 개락적으로 보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구성 항목이 어떻게 되냐면 크게 6가지 항목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맨 위에는 이 수급자의 성명이나 등급 또 어느 센터에서 하는지를 쓰게 돼 있고요. 요 두 번째 칸에는 뭐냐면 서비스 제공을 언제 했고 몇 시간 했는지, 몇 시에 시작했고 몇 시에 끝나는지 요걸 하게 돼 있고, 세 번째로는 서비스 제공을 어떠한 내용을 했는지 그리고 몇 시간 제공했는지 이걸 쓰게 돼 있고요. 요 네 번째로는 수급자의 변화 상태로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신체 상태가 좋아졌는지 유지인지 나빠졌는지 이걸 기록하게 돼 있고, 다섯 번째로는 서비스 제공 시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또는 장시간이나 휴일 근무했는지 이걸 기록하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양보호사나 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좀 더 상세하게 다음 페이지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방문 요양은 일반 방문 요양이 있고 인지활동의 방문 요양이 있잖아요. 그게 작성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일반적인 방문 요양 작성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방문 요양의 양식입니다. 이게 어르신 성함이 어떤 부인지 생년월일이 언제인지 몇 등급이신지 장기요양 인정번호는 뭔지 그 다음에 장기요양 기간은 어디서 하는지 장기요양 기간은 어딘지 이렇게 적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성하는 내용인데요. 맨 위에는 이제 일정 관리예요. 일정 관리에는 어떻게 되게 되어 있냐면 요 가로에는 연도를 씁니다. 2023년 월 1. 그래서 저는 여기다 8월이라고 써요. 월 1입니다. 8/3은 뭐냐면 월 1이니까 8월 3일, 8월 4일, 8월 5일, 8월 6일 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라고 해서 기록지를 작성한 거를 제가 예시로 기록을 했고 거기에 따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목금토일이라고 제가 쓴 거는 요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쓴 거고요. 이 요일은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8 슬래시가 있으니까 8/3이면 8월 3일, 8/4면 8월 4일인 겁니다. 여기에 제공 시간을 어떻게 쓰게 되면 시작 시간을 쓰게 돼 있고요. 저 종료 시간을 쓰게 돼 있고, 저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계산해서 총 시간이 얼마인지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예시로 180분, 240분, 480분, 180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 180분은 9시부터 12시까지 했기 때문에 3시간이고, 요 240분은 9시부터 13시, 1시까지 했기 때문에 240분이고, 9시부터 17시까지 했으면 480분이고요.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 180분인데 요건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제공한 거에 대해서 특이사항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해 놓은 겁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소한 30분 이상은 제공해야 돼요. 만약에 20분만 제공하시면 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30분 이상 제공해야 30분부터 수가 계산이 되고요. 최대는 480분까지입니다. 최대 480분은 8시간까지예요. 하루에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등급하고 4등급은 하루에 180분만이 기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180분보다 더 많은 장시간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1, 2등급은 240분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3, 4등급은 180분을 초과해서 최대 8시간까지 쓸 수 있는 것이 한 달에 4번까지 가능하시고요. 1, 2등급은 이 240분을 초과해서 480분, 8시간까지 쓸 수 있는 것이 한 달에 6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서비스 시간 동안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그걸 하게 돼 있는데요. 크게 신체활동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요게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개인위생, 옷 갈아입기, 세면, 구강창걸, 몸자세 도움을 제공했습니까?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제공 안 하면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위상은 다 제공하죠. 자, 몸 씻기 도움 맨날 씻겨드리지는 않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 이렇게 했을 때 요날 8월 5일날 장시간 할 때 씻겨드렸습니다 하고, 요런 체크가 없는 날은 요런 서비스를 제공 안 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식사 도움 같은 경우 다 했어요. 그 써드렸고, 체위 변경은 안 했어요. 안 했고, 자, 이동 도움도 해드려서 해드렸고, 근데 화장실 이용하기 다 했습니다. 요렇게 하고 나서 뭐를 써야 되냐면, 요게 이제 제공 시간이 있잖아요. 여기에 신체 총 180분 중에서 총 180분이잖아요. 요 중에서 신체 활동 지원을 몇 분을 했습니다 라는 걸 갖다가 적는 거예요. 90분. 그 다음에 240분을 한 날은 신체 활동 지원을 150분 했고, 480분 제공한 날은 신체 활동 지원을 360분 했고, 180분 한 날은 90분 했어요. 요 오른쪽에 보시면 신체 활동 지원은 제공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날 8월 3일 날 180분을 총 했는데 이 시간을 다 신체 활동 지원에만 써도 된다는 거예요. 240분 제공한 날도 240분을 다 해야 되고, 480분도 신체 활동 지원만 다 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르신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 신체 활동 지원이거든요. 이것만 다 해도 된다 하는데, 뭐 통상적으로 그것만 다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서 지원하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으로 배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 요 밑에 보시면, 자, 인지활동 지원 있죠? 이거 작성하면 안 됩니다 해놨어요. 빨간 글씨로 5등급만 하는 거예요. 여기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밑에 인지관리 지원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써도 돼요. 근데 이거 치매 있으신 분들, 인지활동 지원은 아니지만 일반 방문 요양을 하지만 치매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한 치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줬다.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정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해줬다거나, 또는 뭐 너무 인지 어떤 행동 변화가 심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다거나 했을 때 여기 적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적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서 지원이 있어요. 정서 지원이 뭐예요? 의사소통 도움 등 말복 격렬한 거예요. 어르신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도 서비스 제공하는 겁니다. 어르신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어르신의 정서 안정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것도 제공하셔야 됩니다. 저는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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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분, 30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정서 지원은요, 최대 제공 시간이 60분 이내예요. 정서 지원은 60분 이상을 쓰시면 안 돼요. 만약에 오늘 어르신하고 이야기만 했어요. 80분 했어요. 그렇다고 80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나중에 수가 인정 안 되고, 수가 인정 안 되면 요양보호사님 그날 월급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 제공 시간이 60분 이내니까 암만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60분 이상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통상 30분 정도로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이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여기에 보면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 세탁 등 하는 거 매일 하시죠. 다 체크합니다. 매일 체크하는데, 요게 이제 가사 지원 항목이고, 그 밑에 개인활동 지원이라 그래서 외출 시 동행이나 또는 산책 동행 또는 병원 동행 했으면 여기다 쓰는 거예요. 요 날은 488 할 때는 산책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 체크를 했습니다. 안 하면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시간은 뭐냐면 요 180분에서 앞에서 신체 지원에 90분 했죠. 그 다음에 정서 지원에 30분 했죠. 나머지 60분. 요 남는 시간을 다 써서
요 세 개 신체활동 지원과 정서 지원과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을 다 합한 것이 요 180분, 240분, 480분, 180분이 되게끔 쓰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도 또 제약이 있어요. 이 가사 지원은 90분 이내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력해야 된다는 건 뭐죠? 그렇게만 하라는 겁니다. 90분 이내만 해라. 그래서 만약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서 이 개인활동 지원이 없고 이 가사 지원만 했으면 요거는 하여튼 가능한 한 90분 이상을 쓰시면 안 좋아요. 90분 이상을 썼으면 왜 90분 이상을 제공했는지 나중에 사유를 갖다가 설명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사 지원만 했다. 요것만 했다고 90분 이상 넘기시면 안 좋고요. 근데 만약에 어르신 모시고 병원을 다녀왔어요. 그러면 병원 다녀오면 뭐 1시간 반 만에 다녀오기 어렵잖아요. 가는데 뭐 3, 40분 또 대기해야죠. 진료받아야 다시 오셔야죠. 이럴 때는 이렇게 병원 동행을 했을 때는 요 체크를 하면 요거는 90분 이상을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밑에 특이사항에다 좀 써줘야 되겠죠. 오늘은 병원 동행을 해서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을 200분 제공했습니다. 또는 180분 제공했습니다. 150분 제공했습니다. 요렇게 좀 특이사항을 꼭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혹 가다가 뭐 태그 찍을 때도 마찬가지만 요런 체크를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도. 여기서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도 뭐 60분이라고 써놨는데 체크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체크를 하나도 안 하시면 이 시간 동안에 90분을 제공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공단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요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내용을 꼭 좀 입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변화 상태예요. 변화 상태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변화 상태는 크게 이 신체 기능, 식사 기능, 인지 기능, 배변 변화에 대해서 쓰는 건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1번에 호전, 2번에 유지, 3번에 악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르신의 신체 기능이 어제보다 호전됐다. 그럼 1번에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사 기능이 유지다. 그럼 2번에 체크하는 거고요. 인지 기능이 악화됐다. 3번에 체크하는 겁니다. 요거 매일 다 체크해야 됩니다. 크게 변동이 없으면 유지에다 체크하시면 돼요. 요거 빠뜨리시면 안 돼요. 빠뜨리시면 분 많습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배변 변화 있죠. 배변 변화는 대변 실수 횟수가 있고 소변 실수 횟수가 있는데 요 실수 횟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횟수는 그 하루 종일 중에서 하루 내에서 한 게 아니고 요양보호사님 근무 시간 중에 발생한 실수 횟수만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3시간 하는 동안에 대변 실수 횟수 없어. 그럼 안 쓰면 돼요. 소변 실수 혹시 있어요? 그럼 1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근무하시는 시간 아닌 시간에 어떤 실수가 있는 거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사항이에요. 특이사항을 적게 돼 있는데, 이 특이사항도 요 칸이 보면은 7개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하루에 한 개씩 다 적을 수 있게끔 만들었다 보면 되는데, 이게 뭘 적어야 되냐 하면, 어르신의 신체 상태 변화나 또는 장시간 근무했을 때, 또 휴일 근무 등 했을 때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요렇게 장시간 근무나 휴일 근무했을 때는 어르신이나 또는 보호자의 이름을 쓰고 사인도 꼭 좀 받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해드렸죠. 8월 3일 같은 경우는 그냥 특이사항을 썼어요. 어르신이 입맛이 없다고 해서 된장찌개를 끓여드리니 식사를 자셨음. 요런 내용, 어르신의 어떤 신체 상태 변화도 쓰는 거고, 8월 4일 같은 경우는 240분 했잖아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장시간 180분 3, 4등급인데 240분의 장시간이기 때문에 뭐라고 썼냐면 보호자가 외출 후 늦게 귀가해서 보호자의 요청으로 장시간 240분 근무함 이렇게 쓰고 꼭 수급자나 또는 보호자 이름을 쓰고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8월 5일도 480분 장시간 했어요. 어르신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 다녀오고 추가 돌봄을 제공해서 장시간 480분 근무함 하고 수급자 이름도 쓰고 수급자가 직접 이름도 쓰고 사인도 해야 됩니다. 자, 8월 6일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근무했어요. 자, 이런 경우 보호자의 개인 일정으로 어르신을 돌봄없어서 보호자 요청으로 휴일날 180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자 보호자 이름도 쓰고 사인을 꼭 좀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 서명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장기 요양 서명이 있죠. 요거는 요양보호사 이름 쓰시는 거예요.
그 밑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이에요. 수급자가 쓰셔도 되고 보호자가 써야 되는데 서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인만 하시면 안 돼요. 뭐 사인만 샥 하시고 끝내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꼭 어르신 요양보호사나 요양보호사 이름을 써야 되고 수급자는 본인 수급자 이름, 보호자는 본인 보호자의 이름을 정자로 꼭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작성이 완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일반요양, 장기요양 제공기록지를 그러면 핸드폰 태그에는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시작 태그를 찍으시면 요 시작 시간이 자동적으로 기록이 돼요. 그다음에 종료 시 태그를 찍을 때 종료 시간이 자동적으로 기록이 돼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갖다가 이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총 몇 시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서비스 공유 화면이 요겁니다. 신체 활동 지원 요게 서비스 공유 화면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공유 화면에는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 지원, 정서 지원, 가삼 일상생활 요걸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또 변화 상태 화면에는 변화 상태를 하게 되어 있고 특이사항 화면에 특이사항을 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요양보호사 서명 그리고 보호자나 수급자 서명을 한 다음에 전송하는 걸로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태그는 이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전산으로 고스란히 옮겨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인지활동형 치매 어르신 방문 요양도 있다 그랬죠. 이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은 어느 분한테 제공하나요? 네, 5등급 어르신은 무조건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제공합니다. 그리고 혹시 1등급에서 4등급인데 치매가 있으신 분으로서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을 원하시는 분도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드뭅니다. 1등급에서 4등급이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양식은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 인지활동 지원 여기만 기록한다. 요거를 갖다 기억하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지활동형 치매 방문 요양도 구성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급자 센터 관련 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 일정 시간, 세 번째는 서비스 제공 상세 내용, 네 번째로 수급자 변화 상태, 다섯 번째는 특이사항, 여섯 번째는 서명. 네, 양식은 똑같은 양식을 하는데 단지 기록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인지활동의 방문 요양 작성 방법 보면 똑같습니다. 어르신 성명 생년월일 등급인데 자 5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 기간명, 장기요양 기간이 메뉴에 있고요. 자, 작성 일정 관리입니다. 일정 관리 자 똑같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했다. 총 제공 시간이 얼마인데 시작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다. 이렇게 다 쓰시는 거고요. 자, 여기서 꼭 좀 기억하셔야 될 사항은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은 서비스 제공 시간이 120분에서 180분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에서 3시간이에요. 시작했다 그러면 2시간 이상 해야 되고 3시간 이상 제공을 해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일반 요양은 뭐 480분도 하고 360분도 한다 그랬는데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은 최대가 3시간까지예요. 만약에 4시간 했어요. 4시간 값 돈 주세요. 안 줍니다. 3시간까지만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제공 내용도 아까 일반 방문 요양은 신체활동 지원, 정서 지원, 가삼의 일상생활 지원을 했는데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은 여기다 기록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록하면 안 되고 어디다만 해야 되냐면 인지활동 지원 여기만 해야 된다 라는 건데 자 여기에도 또 인지자극 활동 있죠. 제가 60분 이렇게 해놨어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자, 인지자극 활동은 반드시 60분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지자극 활동은 꼭 60분을 쓰셔야 돼요. 만약에 어르신이 뭐 한 40분, 50분 하시다가 피곤해 안 해. 그랬다고 해서 인지자극 활동을 50분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날 돈 안 나오고 선생님 월급도 안 나오고 문제가 많습니다. 꼭 인지자극 활동은 60분을 제공하시고 여기에도 꼭 60분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제공한다. 일상생활 함께 나머지 시간 제공한다라는 얘기 뭐냐면 요 총 시간을 제가 180분 했지만 하다 보면 185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인지 자극 활동을 60분을 쓰고 나머지 남는 시간이 125분 나오면 여기에 125분을 적으시면 된다 하는 걸 갖다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 상태요. 일반 방문량은 똑같습니다. 신체 기능, 식사 기능, 인지 기능. 자, 호전이 됐으면은 1번에 체크하시고, 유지변은 2번, 인지 기능 악화됐으면 3번. 그 다음에 대변이나 배변 실수 횟수도 선생님이 근무한 시간 중에 발생한 실수 횟수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요거 제공한 날 다 기록하셔야 됩니다. 빠뜨리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이 특이사항에 좀 다른 건 뭐냐면, 인지 자극 활동 프로그램 제공 내역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돼요. 일반 방문 요양에서는 어르신의 신체 상태 변화나 휴일 근무 등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어르신의 사인을 받는다는데, 이 5등급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은 그 인지 자극 활동 프로그램을 한 걸 뭘 제공했어야 하는 얘기를 꼭 적으셔야 돼요. 8월 3일 같은 경우는 뭐라고 적었냐면, 제가 그림 그리기 회상훈련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적고, 뭐 특이사항은 어르신이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조금 하신다고 적었고, 8월 4일 날은 인지자극 활동을 낱말 맞추기 손뼉치기 운동했습니다. 8월 5일은 색깔 칠하기 물건 이름 맞추기 했습니다. 자, 8월 6일은요 건강처이조 숫자 노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보호자의 개인 일정을 어르신 돌볼 수 없어 보호자처로 휴일이에요. 일요일날 정해서 180분 근무함 하고 수급자나 보호자의 이름을 쓰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꼭 이 인지활동한 방문 요양은 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내용을 꼭 기록해야 된다. 요거는 태그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서명, 이름 정자로 쓰시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본인 이름을 정자로 다 적으시면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태그를 어떻게 찍으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자, 핸드폰 태그 찍는 거 보면은 시작 태그 찍으면 시작 시간이 기록이 되고요. 종료 태그 찍으면 종료 시간이 기록이 돼서 그날 제공한 총 시간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01로 넘어가면 신체활동 지원이 있는데,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은 여기다 기록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바로 서비스 02로 넘어가셔서요. 인지활동형 지원 여기에 그 인지자극활동 60분 했습니다 쓰시고, 나머지 시간은 일상생활 함께하기에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02에 있는 나머지 정서 지원이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도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인지 관리 지원 여기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화 상태 다 기록을 하시고요. 어제보다 호전되었는지 유지인지 악화되었는지 다 기록을 하시고, 특이사항 기록을 하시는데 여기서 좀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내역을 꼭 기록해야 된다. 그날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그림 그리기와 회상훈련을 했으면 그 한 것을 갖다 했다라고 꼭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양보호사 서명하시고, 또 수급자나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태그를 찍어도 방문 요양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는 경우, 요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시작 태그나 종료 태그를 잘 찍었어도 센터에서 와서 기록지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이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시작 전송도 잘 찍었어요. 종료 전송도 잘 찍었어요. 이렇게 둘 다 잘 찍었으면은 기록지 작성할 필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계획된 시간하고 맞게 또 30분 이내에 오차가 안 나게 찍으셨으면 기록지 작성할 필요 없어요. 전송 시간 5분 이하 수정하는 걸 갖다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약 전송 시간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5분 이하 수정을 하면 요때도 기록지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송 시간을 5분 초과해서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3, 4등급 같은 경우는 기본 서비스 제공 시간이 180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216분을 찍었어요. 216분을 찍으면 그게 210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장시간 제공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미 장시간을 4번을 썼거나 또는 한도 금액이 초과돼서 이 장시간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저희가 이 216분 찍은 거를 210분 미만, 즉 219분 이렇게 줄여요. 그러면 얼마가 줄었나요? 7분이 줄었죠.
이렇게 전송 시간을 5분 이상 수정하는 경우에는 이때도 태그를 잘 찍으셨지만 기록지를 수기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급여 계약 시간과 전송 시간이 30분 이상 차이 나는 경우예요. 이게 뭐냐면 아침에 9시부터 12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선생님이 8시 20분에 오셔갖고 태그를 찍으셨어요. 시작 태그를. 그리고 종료는 11시 20분에 종료 태그 찍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8시 20분에 와가지고 11시 20분에 찍었으니까 180분 제공하는 게 다 문제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급여 계약 시간과 전송 시간이 30분 이상 차이 나요. 왜냐하면 사전에 예약된 시간은 9시부터 12시였는데 선생님이 8시 20분에 찍었기 때문에 40분 이상 차이가 났어요. 이런 경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첫 번째로는 센터에서 급여 계약 시간을 8시 20분에서 11시 20분으로 수정하면 이때는 기록지를 작성 안 해도 되는데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수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때도 기록지를 수기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시작 전송을 잘 찍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하여튼에 뭐 종료 전송을 못 찍었어요. 뭐 공단 전산에 문제가 있던지 하여튼에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종료 전송을 실패하면 이때는 기록지를 당연히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작을 못 찍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시작을 못 찍었으면 당연히 종료도 못 찍었겠죠. 그렇게 되면 이때도 기록지를 수기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런 경우 이외에도 장시간 제공하거나 휴일 제공하거나 또는 1일 2회 제공 같은 경우에도 기록지 특이사항에 기록하고 수급자, 보호자 이름과 서명을 받는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작성 방법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시면 이 핸드폰 태그 사용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더 태그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하기 고정 댓글에 제가 계속 동영상 올릴 테니까요. 그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 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아들딸 방문요양은요,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에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으로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노인분이 등급 신청을 하신다거나 방문요양, 치매돌봄, 가족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정성을 다해서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